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 그쪽에 아직 뜻이 있어야 하는데 뜻은 없고, 작가님 유튜브 출연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해요. 그런 마음으로. 출연자의 마음을 또 알아야 혹시라도 하게 되면 또 그 마음을 또 알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는 있긴 한데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좀 기다리고 나이를 좀 들어가니까 노출되는 거를 사실 그렇게 예전엔 좋아했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서.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일단 좀 얼굴 먼저 가리고 하다가 나중에 좀 해볼까. 항상 이중적인 마음이 항상 네, 들어요. 네, 네. 나도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노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때문에.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놀러 오셨습니다. 제 사무실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의 최다 출연자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부터는 좀 종결해야 되지 않나. 트레이너 일 하고 있고요. 또 사진 좀 써도 돼요? 아, 네네. 딴 걸로 좀 보내드릴게요. 네, 똑같은 거니까. 거의 뭐 10년 전 사진은 아닌가 싶어요. 아, 그쵸. 딱 10년 됐네요. 그 20대. 몸 상태가 아닌데 지금은 약간 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마음만은 그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몸이 잘 안 떨어지긴 하지만 그때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이제 마음은 그때처럼. 퍼스널 트레이너. 네, 맞습니다. 네, 개인 PT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인상이 강력했다. 퍼스널 트레이너로 살아가야겠구나 네. 라고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남아요. 맞습니다. PT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고 주업은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고 네. 계시는 거죠. 네. 잠깐 텀을 갖긴 했는데 네. 약간 송사에 시달리다가 근데 오늘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에 관해서 경매 관련해가지고 아 그래요? 부동산 경매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의 근황에 대해서 또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묻는 분들이 실제로 좀 있거든요. PT 하시는 분은 네, 네, 네. 어떻게 지내고 있냐, 네, 꾸준히 네. 하고 있냐. 네. 근데 또 마침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또 내주셔서 네. 영광스럽게도 PT는 이어서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고 방금도 하고 오시게 된 거고. 이따 또 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네. 돈을 바짝 벌고 계신다는 생각이 바짝 들어요. 네, 투자금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금은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게 네. 힘을 뺄 때와 줄 때를 아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거의 하루에 6, 7개 수업을 하고 네. 계신다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면서 하셨는데 한 달에 엄청난 수입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2의 PT를 또 꿈꾸시는 분들 많이 계실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추천을 하는 건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런데 트레이너가 일을 하면은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사람을 상대하는 거를 6번, 7번 반복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이 트레이너 일은 노동 강도가 심하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직업이어서 노동 강도 대비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겉보기에는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선생님들 네. 회당 뭐 4, 5만 원 네. 정도 받는 네.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6, 7번 한다 그러면 하루에 이제 버는 돈이 계산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금액이. 네. 근데 이제 그 금액을 30만 원 돈은 버는 거네? 그런 그렇게 셈이죠. 좀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아, 그게 뭐 사실이니까, 사실은. 네. 뭐, 돈 막 숨기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제 돈을 갈취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근데 나 얼마 한 달에 벌어라고 하는 게 네. 조심스럽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네. 용기를 내서 공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아, 별 말씀입니다. 지금 약간 힘을 줘야 될 때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네, 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네.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라는 생각도 또 드네. 몸에 작년까지는 대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수기, 성수기가 바뀌어서 개념이 지금 가장 이제 성수기여야 될 시기인데 성수기로 향해 가는 시기여야 네, 되는 근데 거잖아. 지금은 성수기가 아닌 약간 시기처럼 이제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갑니다. 다만 제 고객들은 단골 손님들이 많고 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고객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 선수들이라든지 운동 선수들도 하는 거예요? 네, 네. 일반 사람들만 네,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운동을 또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유도 막 하잖아요. 아, 제가 이제 원래 중학교 때는 그 근대 이종 경기 그 선수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종이 뭐야? 수영하고 이제
달리기인데 이제 아. 보통 철인 3종 경기는 잘 그거 아시는데 많이 하는데. 네, 뭐 근대 5종 경기, 4종 맞아요. 경기 그런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여서 이제 2종 경기여서 어. 육상하고 수영을 같이 하는 종목이거든요. 첫날은 수영을 해서 이제 점수를 내고 둘째 날은 달리기를 해서 점수를 내서 그걸 합산을 합니다. 스코어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순위를 매는 건데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 첫날에는 이제 싱글을 하고 둘째 날에 이제 자유 연기, 프리 연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합산해서 지금 약간 신났어. 그런 식으로 합산을 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듯이 이제 근대 2종 경기도 첫날에는 수영, 둘째 날에는 달리기 그걸 스코어를 합산해서 이제 네. 순위를 매기는 종목입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었던 거고 근데 이종 경기 선수였던 네네네 중학교 때 그거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게 성과는 좋지 않았다는 생각. 그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그것도 큰 이유였고 아, 나 궁금한데. 네. 아, 수영은 감이 안 오니까. 네. 100m는 몇 초예요? 아 달리기요? 달리기는 제가 이제 한참 달리는 빠른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네. 달리기는 100m는 제가 12초 55까지 뛰었습니다. 뛰어봤습니다. 12.55까지 뛰었었고 손흥민 선수보다 느리네요. 그렇죠. 아쉽게 진짜 빠르다. 네, 그 한참 뛸 때는 이제 그 정도 네, 뛰었어요. 일반 성인 빠른 편이다 하면 14초, 뭐 그 정도면 진짜 빠른 13, 편이에요. 13초면 엄청 빠르다고 그렇죠. 아, 역시 선수는 선수네. 중학교 때 선수 생활 했었고 지금 오는 손님들은 다 이제 수영 선수들이 많이 저한테 와요. 수영 선수. 그렇구나. 네. 그럼 예전에 했던 수영 쪽으로 살리진 못했지만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는 맞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니까 또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트레이너라 하면은 그 육체적인 어떤 비주얼적인 변화를 이제 원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네. 실제적으로 이제 트레이너들도 수영 선수 출신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 스포츠에 종사했다가 트레이너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체대 나와서 몸 만드는 데 이제 집중하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많고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했던 그 경험이 이제 옵션이 늘어난 거죠. 제가 트레이너로서 수영 선수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런 선수들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게 목동은 이제 학원 가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원을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이 친구들이 똑같아요. 저한테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 나는 이렇게 좀 편하게 연락하는 사람이어서 선생님에 대해서 어쩌면 하향평가하고 있었구나. 만나기가 쉬운 사람이 아니었네. 네, 저 고객들은 국가대표도 있고 하니까 아, 그래 되게 달라 보인다, 선생님. 그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아, 쉽게 보진 않았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시합을 준비를 하는 그 친구들도 이제 뭐 비시즌, 시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몸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몸을 만든다는 개념이 우리가 곧 복근을 만든다 혹은 뭐 팔을 굵게 만들고 싶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경기력을 좋게 하기 위한 그 몸을 만든다고 표현을 좀 하거든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몸을 계속해서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시합이 되게 많기 때문에 1년으로 치면은 큰 시합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다음 달에는 소년체전이라는 시합이 있고 그리고 매년 10월에는 전국체전이라는 그 시합이 있는데 그런 시합들이 큰 것도 있지만 또 작은 것들도 있는데 그 작은 시합들에서 똑같아요. 저희 부동산처럼 이 작은 것들 선생님이 그래도 투자를 꾸준히 지속을 한 게 3년 아, 3년? 네네. 3년 동안 꾸준히 지속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 부동산에 대비해서 바라보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선생님 딱 주업에 대해서 부동산하고 이렇게 네. 대비해보는 게 많다는 게 아, 지금 선생님도 되게 잘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작가님한테 그 원칙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거랑 같이 좀 이렇게 융화가 되니까 적용할 수 있는 풀이 엄청 넓어졌어요. 오, 실제적으로. 나도 되게 공감이 돼요.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경매, 뭐 반지하 이렇게만 알았으면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옵션, 나의 무기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뭐 토목공학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라든가 글을 쓴다는 부분이라든가 다 융합이 돼서 나만의 색깔과 무기가 나온다는 생각이 저도 조금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오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렇구나.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일반 사람들은 성수기, 비수기 그 시즌을 많이 오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일반 사람들은 뭐 여름이니까 뭐 나는 더 옷이 얇아지니까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싶다. 뭐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방향성이 조금 다른 거죠. 이 시합을 내가 좋게 이게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해나가야 된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수요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오고 요즘에는 뭐 학생들도 되게 많이 옵니다. 진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네, 중고등학생이나 아, 중고등학생이 PT를 해? 네, 초등학생도 합니다.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와, 놀랍다. 5학년 친구들이 체력 관리. 목동 엄마들은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체력이 있어야 된다. 어머니,
체력이 좋아야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 개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도 있고 뭐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다양하게 뭐, 다양하구나, 선생님. 요즘에는 오고 있습니다. 전보다 주업에 대해서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렇다면 이 시기와 상관없이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주업에 있어서. 그럼 거기에 좀 안정감을 취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 되게 많을 때 저는 주로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뭔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구나. 고민의 관점이라기보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부분 깨닫고 경험하고 느낀 부분을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작가님 유튜브에 출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딱 그래. 그래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의 영상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어떤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조언을 얻고 궁금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출연을 계속 하면서 이제 어떤 투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투자를 계속 한다는 개념이랑 네. 작가님의 영상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약간 동일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작가님 영상에 출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나의 어떤 부동산 그 스킬이 더 업되는 그런 과정을 내가 겪고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좀 그거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변 환경과 특히 사람들의 저는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혹시라도 투자를 이어서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사실 그런 환경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네. 노출이 돼 네. 있다 보니까 나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결정한다는 생각도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런 취지에서 오셨다는 것도 나는 너무나 현명하게 잘 생각하는 네, 거라고 네. 생각하고 저도 네. 되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특히 선생님은 건강에 관해서 대표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이니까 네. 나는 선생님 같은 분들 가끔 이렇게 또 네. 수업 시간에 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 공감대가 투자라는 부분에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네. 건데 그런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건강과 몸 관리에 대해서도 나도 신경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 그렇죠. 선생님 네. 꽤 전에 네. 만났는데 네. 그때 내가 고민했던 부분이 살 빼는 맞아요.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보다 살을 내가 되게 많이 뺐거든요. 많이 빼셨어요. 그거 네. 티가 났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건강에 신경 쓰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나도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나도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난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네네. 나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런 게 반대로 투자에 관해서는 고민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같이 한번 얘기한다면 마음이 풀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있다는 느낌도 조금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주제로 이제 넘어가면 될까요? 소개가 사실 너무 길었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하나를 준비하셨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현재도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선생님 집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월세입니다. 네. 월세를 살고 네. 계시는 거고 네. 투자 물건 지금까지 몇 개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7개입니다. 이제 총 이번. 7개. 네, 7개. 7개 중에 영상에도 소개도 네. 시켜드렸고 강하게 뇌리에 박혔던 거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거까지 포함해서 7개인가? 그거 포함해서 7개입니다. 그거만 없었으면 지금 한 열 몇 채가 되지 않았을까? 12채가 됐었을 텐데. 거기서 또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17개를 월세를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다 원래 월세입니다. 전세도 있었는데 그것도 월세로 바꾸게 네, 된 거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7개를 네. 지금까지 하면서 낙찰을 받았고 그러면 네. 혹시 받고 있는 월세 좀 물어봐도 돼요? 총 월세가 네. 매출이죠? 매출이 2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년에 7개 총 매출이 27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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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이자랑 이자를 하면 제외하면 160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순소득이? 네, 수익이 이제. 오. 네. 이번에 금리만 안 올랐으면 한 175 정도 됐을 텐데 금리가 변동 금리여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변동이어서 그것만 네. 아니었으면 한 175 정도일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160인데 아마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그렇죠. 더 올라가고 아니 그리고 네. 최근에 낙찰 받은 네. 것도 포함 좀 시키면 안 될까? 포함시켰어요.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그래서- 안 시키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잘 받아서. 그쵸. 그거를. 그래서 3년에 160. 60. 네, 그래서 꾸준히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은 아무리 주업에서 소득이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편차가 생기니까 그 불편함을 부동산 월세로 충족을 해나가겠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입찰을 가고 낙찰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현재는 160의 순소득을 월세를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이번에 그 받은 물건에 대해서 좀 보통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네. 이제 이번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그래요. 또 스토리가 되게 아주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게 7번 물건이네? 네 마지막 7호점. 7호점입니다. 7호점. 그게 그러니까 월세 포함은 하긴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월세를 아직 받지는 않지만 네, 네. 이번 주에 계약을 한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 안 끼고 제가 직접 직거래로. 공인중개사처럼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가 네. 공인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내 물건을 수수료 받지 않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합법적인 거고 네. 그게 가장 최근의 물건인데 경기도 파주 네 파주 법원읍에 법원리 그 있는 물건 외진로 아주 외진 곳이더라고요. 그곳은 아무나 못 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동네는 참 외지다. 약간 이런 출연하시는 분들이 법원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예, 많지 그렇죠. 않은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약간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네. 아무나. 근데 선생님도 분명히 그 지역을 선택한 거는 저기가 좋아서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 6번에서 7번을 넘어갈 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거든요. 한 7번 정도 제가 폐차를 하고 이제 8번째 제가 받았거든요, 이 물건을. 받을 때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엄청 위독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맞아.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입찰은 또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받았는데 물건을 딱 받았을 때 아버지가 엄청 위독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별로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 되게 좀 극적으로 또 받아서 좀 기억이 좀 남았고 이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계속 이제 폐차를 또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폐차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향 지원을 갔죠, 제가. 얼마를 쓸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2%에 딱 썼어요, 이제 이 물건을. 4명을 딱 부르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전에 폐차를 했을 때 다 이제 금액 편차가 너무 커서 이번에도 이제 폐차리구나 생각을 했는데 딱 가려고 준비를 딱 했어요. 이제 가야겠다 준비했는데 이제 와이프 이름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 낙찰했을 때. 그래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꼴등부터 이제 불러주는 거지. 처음에 했던 분이 이제 최저가 쓰고 그 다음 분이 약간 더 높게 쓰고 그 다음 분이 저보다 딱 11만 원 적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5,311만 원에 붙었는데 그분이 5,299만 9,900원에 딱 썼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 표정을 딱 봤는데 인상을 너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미안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짜릿한 부분이 좀 있죠. 약간 되게 그 이중적인 저의 모습을 그렇죠, 발견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미안한데 그래도 너무 기쁘다. 약간 그렇죠. 이렇게 또 생각이 폐차를 계속 하다가 또 낙찰을 받고 기대 안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게 기분이 좋은 맞아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11만 원 차이로 딱 받았고 낙찰을 받았고 서류 작업하는 기간 동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명도하는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또 채무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명도하는 과정이. 강제집행까지 이제 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제가 왔었는데 계고는 다 했었어요. 2차 계고까지 다 했었고 이제 본 집행까지 남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채무자가 나갔었는데 일단은 그 채무자가 없었어요, 그 집에. 계고 갔을 때 네, 채무자가 없었고 일단은 그 물건을 낙찰을 받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그 명도하는 그 팁에 대해서 말했을 때처럼 이사 권고 통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붙여놓고 갔는데 우편으로 그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를 제가 해주셨죠. 소개를 해드렸던 방법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날 바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채무자 딸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막. 연령대가 얼마나 돼요? 저 3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서 저랑 연배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었는데 욕을 할 정도로 이제 막 되게 크게 막 악을 지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 뭐 이거 왜 받았냐? 왜 붙이냐고 이런 거를 쪽팔리게 왜 이걸 붙이냐고. 뭐 이해는 되죠. 네, 이해는 되죠. 근데 저는 대응을 똑같이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명도하는데 저는 회사다. 저는 경매 컨설팅 회사고 저는 의뢰인의 그냥 그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제가 하는 거다. 혹시 뭐 이사 계획이 있으시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갔죠.
추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름이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뭐냐고 뭐 신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려고 해서 저는 어떤 회사냐? 네, 어떤 회사 뭐고 뭐 당신 뭐 직책 뭐고 너 이름 뭐냐?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 되게 이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길래 그때 또 힘을 빼자. 이 사람이 힘을 주는데 내가 힘을 같이 주면 그렇죠. 분명히 깨지거나 맞네. 되게 뭐 부서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은 그 힘을 받자 생각해서 제가 힘을 잠깐 뺐죠. 되게 이제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냥 이야기만 하고 이제 끊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알아봤나 봐요. 뭐 법원에도 막 알아보고. 근데 이제 알아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까지 갈 줄은 이 사람이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집행까지 갈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고 통째로 날라가니까 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미리미리 다 문자를 보냈거든요. 주로 연락했던 게 당사자랑 연락한 게 아니고 채무자님의 따님이랑 네. 협상을 주로 했던 거예요. 연락을 주고 받았던 맞습니다. 권고 통지서를 붙이러 갔을 때 제가 그 채무자를 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기억이 났던 게 채무자의 차가 아토즈라는 차가 옛날 차잖아요, 되게. 네, 그, 이렇게 좀 경차같이 네, 높게 약간 생긴 그 마티즈 전에 나왔던 그 차가 딱 경매 사이트에 있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딱 사진에 네, 근데 막상 딱 갔는데 그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좀 튀니까 색깔 빨간색이었거든요. 요새는 자주 볼 수 있는 차가 또 아니어서 네, 그리고 좀 첫 차 좀 약간 오래된 차인데 근데 그 채무자가 제가 이사 공고 통지서 딱 붙이고 나서 제가 차로 들어왔는데 바로 그거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 나서 그 차에 바로 탑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있구나 이 사람. 근데 그 딸이 이제 그 저녁에 전화가 온 거죠. 우리 아버지는 여기 살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계고까지 했다는 거는 협상을 하는 동안 부딪힘이 좀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협상이 안 되니까 집행을 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네. 마음 먹은 거고 계고까지 네. 간 상태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곡까지 갔는데 1차 가고 그때 당시 날씨가 이제 엄청 추워질 때였거든요. 이제 11월 뭐 12월 이렇게 돼서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셋집을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태도가 달라졌나 봐요. 혹시 1차 계곡 가고 나서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런 문자를 받은 적도 없고 무슨 뭐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거든요. 이사를 뭐 어떻게 가실 계획이 있으시냐 이제 부드럽게 말했는데 그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막 하셔서 마음이 좀 바뀌었구나.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사비를 제가 먼저 말하지는 않았어요. 또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좀 하는 것 같고 좀 지켜보자.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이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고 본인도 직업이 안정적으로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을 해보니까 알려드렸죠.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단기간에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 내방을 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전세 대출도 기간이 필요하고 뭐 신청자가 많으면 더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직접 가보셔라 은행에.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안내를 조금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이제 호의적으로 약간 바뀌더라고요, 이제 태도가. 선생님이 도와드린 부분인 거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근처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이제 안심을 할 수 없으니까 집행은 연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언제든지 다시 이제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을 내보낼 때쯤이 2차 계고까지 할 때였는데 그 고양법원에 2차 계고까지 해요? 네, 2차 계고까지 1차도 하고 2차도? 네. 그리고 문 따고 들어가요? 문 따고 들어가요. 2차 계고 때도 그 증인이 필요한데 이제 이사를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사 나가는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 2차 계고가 왔을 때 집행관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줘서 계고장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믿겠다. 근데 직접 받으시더라고요. 2차 계고장을.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안 나가시면 난 본 집행을 하겠다. 그것까지 제가 이제 확답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다행히 이 사람이 나갔는데 따고 이제 열었는데 그 사진으로 제가 그게 이제 집 상태였던 거죠.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 짐도 있고 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비용이랑 그다음에 이 사람이 관리비 미납, 수도, 가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연락드렸을 때 요금 분리 개념에 대해서 그때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미리 다 빨리 납부하자고 해서 이제 납부를 하고 작가님하고 이제 통화를 이제 하고 나서 다시 알아보니까 소유권 이전 이후에는 제가 내는 게 맞고 그 전권은 안 내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냈던 거를 환급을 받았어요, 일부. 그래요? 네. 다행이다. 그거 큰 금액이었잖아. 그때 100만 원이 넘었었는데 11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 전기, 가스, 뭐 이렇게 수도 그 미납 금액이. 근데 제가 40만 원 정도를
정도를 제가 세이브를 좀 했어서 그래서 어차피 이사비도 안 줬으니까 되게 다행이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이사비 안 들이고 잘했네. 운이 좋게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별로 이 집에 미련이 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이 집도 다 날리게 된 거고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사비 안 들이고 이제 나갔는데 뒤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됐죠 이거를. 양이 정말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그렇죠. 보는 거랑 모르겠어요. 이 정도 양이 있는 집을 제가 본 적이 있나 다른 영상이라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이었어요. 처음에는 90만 원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 측에서 막상 가고 나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160을 말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치우는 네, 비용.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순간적으로 협상을 해야겠다. 160 말이 안 된다. 제가 바로 으름장을 놨죠. 내가 치우겠다 하냐 그냥 가시라. 근데 말이 바뀌었으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안 치우고 가셔도 된다. 그쪽에서 이제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자기네도 나왔으니까. 이왕 인부들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약간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이쪽에서. 폐기물 업체에서. 폐기물 업체에서 보통은 이제 그냥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 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할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사장님이요?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0에서 이제 제가 합의를 딱 봐서 그럼 싸게 했네. 네, 싸게 해서 양이 진짜 많았어요. 되게 그 3룸에 여기가 평수가 22평 정도 되는데 엄청 크네. 빌라 22평이면 진짜 크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실 그리고 3룸 그다음에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베란다 보일러실 쪽까지 완전 꽉 그냥 다 찼었거든요. 폐기물 양이. 그 거실 베란다 쪽에서 쓰레기가 있었고 그걸 이제 다 치우는데 인부 한 6명에서 갔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셨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고 커피 값이라도 하시라고 이제 5만 원 정도 더 넣어드렸고 잘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명도는 마무리가 잘 됐죠. 그리고 이제 수리 다 하고 수리하면서도 시행착오가 있긴 했는데 있었죠. 수리할 것도 되게 많았고. 맞아요. 네. 올 수리를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었는데 이런 집을 제가 만나 보니까 올 수리를 해야 되는 집은 바로 이런 집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나의 운명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 그 소개받은 업체랑 몇 군데 원래 하던 업체랑 거기서 이제 비교를 해서 다행히 이제 소개해준 업체에서 잘 했고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잘 서로 뭐 오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만 그 도배 때문에? 네, 도배 오염 상태랑 그러니까 집이 오래됐으니까 받아들일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결로라든지 뭐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미리 했어야 될 선작업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보일러를 틀어서 좀 말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처음에 잘 안 하시길래 제가 다이렉트로 바로 그 윗선으로 바로 통화를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혹시 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있으면 아랫선이랑 통화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더라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그렇죠. 실무자들이 있으면 그 윗선하고 바로 통화를 해야 됩니다. 아주 정중하게 통화를 하면 그 윗선이 아랫선을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맞네요. 제가 그 트러블이 있었을 때 본사 총괄 실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바로 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턴키로 제가 의뢰를 한 거다. 턴키의 의미가 뭐냐? 고객이 그렇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불을 하고 이제 의뢰를 한 건데 이거는 거의 제가 반셀프 하는 느낌으로 제가 감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죄송하다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뒤에는 그 AS가 너무 좋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지역이 멀어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부탁하기가 미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네, 그거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비용 드릴 거는 다 깔끔하게 다 드리고 밀리지 않고 드리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미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계약금, 중도금, 뭐 잔금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다 해드렸고 서로 이제 신뢰를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돈 안 드리면 그 밑에 또 직원이 얼마나 또 압박을 받고 또 그러겠어요. 수리까지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이 오래돼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은 세입자한테 이제 계약하기 전에 미리 다 양해를 구하고 대처 방법 같은 거는 제가 또 그 인테리어 그 실장님한테 다 받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노하우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돼서 이제 계약까지 잘 되지 않았나. 수리비는 이거 완전 올수리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 난리 난 집이었는데. 네, 완전 난리 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래서 수리를 샤시 빼고 다 한 거죠? 샤시 빼고 다 했습니다. 수리비 한번 여쭤봐도 돼요? 총 1,200만 원 들었습니다. 아, 많이 쓰긴 했구나. 많이 썼습니다. 뭐 보통 영상에서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1,200만 원이면 속으로 계산 이 정도면 중고로 한 소나타 정도 지금 살 정도의 그 아, 그렇죠. 우리한테 1200이면 1,200이면 진짜 큰 편이긴 하지. 저 상당히 큰 돈이어서 이제 네. 제가 또 뭐 이사를 또 가야 됐어서 되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을 제대로 수리를 안 하면 핸디캡이 너무 많은 입지고 맞아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맞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이왕 하는 김에 할 수 있는 선은 그냥 싹 다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 수리해서 1,200만 원 들었고 그렇게 큰 금액을 아마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물건에서는 최소한으로 거의 수리비를 항상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리비를 한 보람이 또 있었다고 네. 생각하는 게 그래도 공실이 그렇게 길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시세로 잘 네.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이번 주 일요일 날 계약을 네, 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월세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500에 70 아, 그 시골에. 그 시골에.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라고 생각. 보통 시세가 500에 35 정도 됩니다. 말하는 게 다들 어. 35, 40 그렇죠. 정도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외곽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로잡히기가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시골인데 집값도 싼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게 이거 월세 누가 살겠어 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동네인데 그런 집에서 500에 70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사실 선생님 말씀 듣고도 오늘도 놀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외곽 지역에 월세 나가는 거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이건 충격이란 단어가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500에 70을 받는 건데 한 달에 이자는 얼마 나가요? 한 달에 이자가 지금 21만 원입니다. 21만 원. 지금 금리가 그래도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예전보다는 되게 높은 편은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 높을 때여가지고 네. 제가 6.4%에 제가 고정으로 받았거든요. 아, 작년 또 하반기에 네네네. 낙찰 받은 거니까. 네, 금리가 이제 한참 제일 피크일 때. 제일 피크일 때에서 6.4%니까 그래도 7% 안 간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거의 뭐 마이너스 통장 금리 정도 막 돼버리니까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출 금액이 제가 4,900인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정권은 뭐 다 3%막 이럴 때니까 그렇죠. 인천에서 하는 거는 근데 네. 6.4%는 2배인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를 이렇게 높게 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자가 그 정도는 뭐 낼만 그러네요. 그럼 거의 한 40만 원 후반은 남는 거네요. 50만 원 돈이 거의 남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가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 1200만 원의 수리비를 썼지만 드릴만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 거라고 생각이 네, 드네요. 이게 이래서 올수리 하는구나 약간 이런 그것도 느낌이 맞아요. 그런 네. 마음이 좀 그리고 들고 올수리한 집은 좀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할 때. 내가 좀 배짱을 부리더라도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좀 기다리지 뭐.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업종이랑 좀 연관이 좀 되는 게 저희 업종도 그러니까 PT 가격이 회당 뭐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설이 좋은 데는 회당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회당 뭐 4만 원, 5만 원 뭐 저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시설 차이도 되게 커요, 사실은. 또. 개인 PT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적인 네. 그런 시설. 네, 근데 인테리어. 그것도 고객 입장에서는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그렇죠. 같긴 해요. 네, 네, 맞아요. 회당 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게 선생님의 꼭 역량 때문만은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외관이라든지 시설, 내부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10만 원, 20만 원 엄청 큰 차이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그 금액이. 그러네요. 근데 그게 되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올수리 이제 하면서 좀 많이 좀 느꼈어요. 맞아요. 이게 되게 그 내용물이 중요하지만 포장지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요소구나. 그걸 맞아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아내를 올수리한 부분에서도 월세를 좀 더 잘 받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 특히 신축 빌라는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엄청 비싸더라고 다 월세가.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을 하면 잘 마무리가 또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될까요? 네, 넘어가시죠. 거주지 이제 넘어가는 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이게 좀 연관이 좀 어느 정도 부동산 얘기니까 도움이 좀 거주지는 서울 서쪽에 꽤 오랫동안 거주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4년 좀 넘게 있었으니까. 일하시는 것도
그쪽 근처에서 네.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갑자기 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주거지는 또 옮기게 되는 이유 여쭤봐도 될까?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종로에서 촬영했을 때 집 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를 거주할 수 있는 방법, 뭐 월세를 받아서 월세를 이제 살면 된다, 약간 그걸 이야기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아파트 월세가 이제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는 시세적으로 살기가 더 힘들겠구나, 거주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인천이랑 뭐 김포, 일산 이쪽이었는데, 선생님도 지금 주거의 부담이 약간 불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내가 서울을 고집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차라리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게 일하는 거랑도 큰 지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네. 결론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유가 있는데, 이사를 간 이유, 그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사실 투자 때문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왜 목돈이 묶이는 것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그러니까 공매도 있고 경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매의 장점이 내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또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가장 공매의 장점이고, 경매의 단점이 경매가 자주 가기가 힘들다, 이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고민을 하다가 이 단점을 어떻게 상쇄를 시킬 수 있을까, 이 자주 갈 수 없다는 이 단점을 그 옆으로 가자, 법원 옆으로 이사를 가자. 맞아. 그러면 내가 자주 갈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일산으로 간 이유가 사실.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선생님하고 나랑 똑같은 거야. 네네. 나도 서울 서쪽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쪽을 고집한 시기는 회사 다닐 때부터 여기를 왔던 거고, 나는 회사 다닐 때 과천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은 전부 다 그 과천은 좀 비싸니까 안양이나 수원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결혼을 하면 다 그쪽으로 갔거든. 근데 나만 여기를 왔어요. 그 영등포 쪽으로 처음에는. 그 이유가 왜였냐면 투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는 이쪽에 연고가 없어요. 네네. 근데 온 이유가, 여기에 살면은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남부법원은 걸어가지, 충분히 걸어가죠. 서부법원도 가깝잖아. 서부원도 갈만하죠. 그리고 우리 물건이 많이 나온 동네는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경기 서부 쪽, 인천과 부천, 고양, 뭐 안산, 시흥, 안산. 뭐 요런 데란 말이야. 맞아요. 사실 동부법원, 북부법원도 조금 있긴 한데 거기는 개수에 있어서는 개수도. 확실히 이쪽이 훨씬 비중이 높단 말이야. 소액 물건을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거주지를 잡은 거예요. 자주 가기 위해서. 역시 그러셨군요. 그럼요.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여기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약간 의문은 있긴 있었어요. 작가님이 원래 그 약간 동쪽에 좀 원래 맞아요.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왜 엄청 멀거든요, 되게 진짜. 멀어요. 동서는 진짜 먼. 맞아. 그 동쪽하고 서쪽 사는 사람들 서로의 근황에 대해 잘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나는 여기 온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지. 가게 그러니까 된 선생님들 이 생각과 행동과 투자하기 유리하게 내가 포지션을 취한다는 생각이 좀 드네. 아무래도 저도 그렇다면 김포나 인천 그쪽 아까 말씀하신 그 신도시보다는 거기가 낫지. 아무래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 고민을 했어요. 뭐 꼭 투자만 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 나도 다 그쵸, 고민한 그쵸, 거야. 그쵸. 네. 이거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검증된 상권을 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한 거네.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인천 원래 서구로 가려고 했는데, 서구는 이제 그 상권이 조용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적으로는 상권이 좀 많이 약해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일산으로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뭐 주변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렇지. 교육 문제라든지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리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재반 시설들, 일산만큼 그렇죠, 갖춰져 있는 최적화된 데가 없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공원도 너무 잘 돼 있고. 공원 있고 뭐 백화점 있지, 쇼핑몰 그러니까. 있지, 카페도 많지. 그런 게 있어야 저도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시골에 딱 가면은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뭔가 일을 하면서도 맞네. 괜히 이제 집에 한 번 더 뭐 맞아. 봐야 될 것 같고. 주거 비용은 좀 낮출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를 그렇죠. 많이 쓰게 되는 거면 차라리 거기가 선생님한테 최적화된, 네. 그리고 선생님이 사업을 또 거기서 계속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권 분석을 또 엄청나게 하셨다고, 인천 쪽이랑 네. 일산 쪽이랑 또 네. 비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산을 더 괜찮다고 본 배경은 뭐예요? 일산을 더 괜찮다고 본 이유는 경쟁업체가 많았던
중요한 게 되게 컸습니다. 아, 저한테는. 더 많다고? 그 일반적으로 상권 분석을 그러네. 할 때 경쟁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거든요. 사람의 심리에는 나만 혼자 잘 살자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나만 살고 싶다. 맞아. 그 자영업자 카페 보면은 보통 하는 하소연이 내 옆에 뭐가 들어왔어요. 맞아. 동종업계가 들어왔어요. 저 이제 다 죽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그 차렸는지 두려움이 있네. 그 두려움에 있는데 그 두려움의 이면 속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인간의 심리.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되게. 맞아요. 저는 그거를 역이용을 할 필요가 있던 게 제 상황을 보고 이제 저의 영업 스타일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시골에서 있는 것보다 나 혼자 네 거기 있는 것보다 거기서 독점하자 네. 라는 것보다 그거보다 경쟁이 많은 레드오션에서 나만의 어떤 기술들을 펼칠 물고기들이 많아야겠다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부예요 제가. 이름이 이제 엄씨니까 제가 엄태공이에요 엄태공. 근데 이제 낚시를 해야 돼 이거를. 낚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태공들이 많은 스팟이 있고 저기 멀리 되게 경치가 좋아. 되게 보기에는 되게 좋아. 그런 곳에 있는 어떤 스팟이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는 물고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 태공들이 많은 이유가 A 스팟에 그 물고기들이 많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차린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다가 자리 잡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석한 거를 믿고 가는 거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벤치마킹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로 치면 메가커피 옆에는 무조건 컴포즈 커피가 입점 전략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스타벅스 옆에 뭐 이디야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입점 전략이 있듯이 저도 이제 무조건 경쟁 업체가 많은 쪽에서 내가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제 그게 다른 업종들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분석을 해봤어요. 나는 시골보다는 조금 더 번화된 데서 무기를 계속 어필을 하고 노출시키는 게 내 본업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선택을 좀 했죠. 멋있다. 그렇게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생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생각이 당연히 크다고 생각하고 또 그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에 겁이 나니까. 제 선배들도 다 보면은 항상 하소연하는 게 원래 내가 처음에 할 때는 나 혼자였어. 맞네. 내 주변에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뭐 헬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은 장사가 안 돼. 이 말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더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둔감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시장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제가 항상 뭐 마케팅 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공부를 계속해서 막 네. 더 집착했던 게 좀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선생님하고 거의 초기에 대화를 나눈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그거는 내 철칙으로 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그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2천만 원 들었다 그랬나? 5천만 원 5천만 원. 외제차입니다, 외제차. 5천만 원 들여서 배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케팅은 ING다라는 거. 네. 그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서 그 부분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도 되게 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도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약간 뜨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좀 편하거든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편하다는 것보다 틀을 잡아 놓으니까 그 틀을 잡아 놓은 거를 유지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위기의식이 요새 조금씩 들고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예전에 더 간절하고 변화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 업체가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왔는데 저게 또 와가지고 나를 방해하네? 라는 생각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있는 게 뭐냐면요. 교육생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신 분들은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네. 그분들한테 당연히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수업에 대한 설명도 네. 조금씩 해드리는 게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100% 기쁘다, 너무나도 좋다, 즐거운 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가 이 깊숙한 곳에 불편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합니다. 그건. 네. 당연해요. 그러면 저도, 나의 그러면 더 무기가 무엇이고 경쟁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한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항상 나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습성이 항상 가만히 있고 싶어 하잖아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죠. 그렇죠. 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저도 제 나름대로 자극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선생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래요. 집 구했던 노하우 이제 이어서 2탄으로 딱 쓰면 돼요. 아, 그러면 일산에다가 집을 구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 봐요. 네, 특별한 방법이 또 있나 봐요?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특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집을 매수를 하면은 이제 좋았는데 사실 자금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미 다 투자를 해버렸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어떻게 이제 집을 실거주지를 구해야 되나. 근데 이미 물은 다 엎질러졌죠. 이미 다 월세를 받고 있는 집을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행선지를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보지를 구했는데 일산으로 한 이유가 제가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투자 그 물건 찾을 때랑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주지는 비싸죠. 연식이 좋습니다 보통. 그럼 비싸요. 근데 저는 월세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데는 월세도 비쌉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되게 깔끔하죠. 근데 빌라는 또 가기에는 이제는 이제 외곽으로 나가니까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갈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 실거주지를 월세로 구할 때도 물건을 찾을 때처럼 한번 그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첫 번째는 연식을 좀 봤습니다. 연식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연식이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연식이 있고 아리까리한 그 연식이 있었는데 그 아리까리한 연식을 찾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 그렇게 신축도 아니고 그렇게 구축도 아닌 그쵸. 애매한 거. 애매한. 그렇죠. 애매한 그게 지역이 우리가 돼요. 공략하는 포인트잖아. 그렇죠. 이제 이사 시기가 될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거주지를 이동을 하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수요층들이. 공급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요층을 심리를 잘 봤을 때 아, 이 되게 애매한 포지션의 어떤 주거지를 내가 어떻게 잘 찾는지가 되게 포인트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었고 매물 개수를 봤습니다. 매물 개수가 많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쫄리죠. 쫄리고 이거 빨리 공실 없어야 되는데 그 심리를 봤을 때 매물이 없는 데는 역시나 가격을 높게 받더라고요. 그 월세를 아파트도 똑같이 임대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의 반응을 보더라도 아 여기는 뭐 매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좀 갑이 되는 그렇죠. 시장인 거네. 네, 그 갑이 되는 시장에서 내가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좀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좀 어느 정도 그 갑과 을의 되게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어떤 매물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매물들은 개수구나. 이 매물의 개수를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매물 개수가 꽤나 많은데 애매한 그 연식 포지션에 있는 건데 내가 살기에는 평수가 나쁘지 않은 그런 평수에다가 주변 환경도 조금 봤을 때 가족들이 살기도 괜찮고 편의시설도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를 이제 선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집으로 사실 이사를 간 거예요. 월세도 다 계산을 해서 내가 부담이 좀 최대한 덜 갖는 포지션에서 이제 조금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한 거고 경매 투자 물건 검색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수리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리비는 덜 들만한 그런 어떤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이 다른 데서 나가셔서 말씀하셨지만 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이런 물건들이 우리가 투자 그 검색의 대상이들이잖아요. 그거를 월세로 만약에 사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어떤 연식이라든지 그런 주변 환경을 보고 딱 검색을 하시면 월세에서 월세를 이동할 때 좀 수월한 대상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연식이면 또 컨디션이 나쁘지 않더라고. 그리고 집주인이 조금만 돈을 써놔도 나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사 가는 집도 집주인이 다 올수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연식도 그 정도의 이제 연식인데 올수리를 해놓고 주변 환경은 이제 이용하는데 전혀 무리 없고 오히려 내 집은 좀 허름하고 저기는 되게 좋은 상권인데 내가 오히려 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되게 이점을 또 누릴 수 있으니까 역으로 좀 공략해서 그 집 네. 구하는데 활용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게 좀 활용을 했더니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내가 너무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좀 예민한 건데 혹시 가격은 얼마 정도인지. 아, 그럼 보증금은 빼고 월세 정도만. 80. 그러니까 선생님의 거주지를 그래도 그 아파트 동네에 어느 정도 연식이 되는 올수리 되는 아파트를 그러면 애기도 있으니까 방 3개짜리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80을 낸단 말이야. 네. 근데 그 법원리에 그 시골에 있는 게 70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 나름대로는 선생님이 머리를 너무 잘 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로 월세 주는 거는 약간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수익률 쪽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수익률이 법원읍이 계산해보니까 한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익률 수리비를 1200을 썼는데도 25% 나온다는 거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물건 자체 수익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주거지를 검색하면서도 아 이거는 내가 투자하는 물건이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구나.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는 눈이 있었다라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는 뭔가요? 컨설팅 했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컨설팅을 또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그거는 부업으로 하는 거네. 자연스럽게 이제 부업으로 연결됐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제 회원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경매를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경매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이 되게 이제 많은데 저도 이제 작가님 교육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막 강의도 막 하고 막 TV도 뭐 출연하시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노출되는 데서 생각이 많이 없어서 뭐 어떤 식으로 나는 조금 더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경매를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인데 경매는 크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그냥 나는 손을 안 대고 맞아요.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부류로 이렇게 수요층이 좀 나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을 뭐 하고 싶은 뭐 생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본업이 없으면은 모르겠는데 본업에 있고 돈을 얼마 벌든 제가 가르쳐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진짜 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컨설팅은 진짜 시간이 아예 없는 분들은 해드려도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사실 입찰은 이제 그쪽에서 하고 제가 명도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 임대 뭐 맞춰주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대행하는 쪽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협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반인이 그 경매로 그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배워서 한다는 것도 약간 과할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분명히 아닌 거는 맞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리 뭐 임대 맞춰주는 거, 그다음에 뭐 세입자나 채무자랑 뭐 명도 협상하는 거, 중간에 그런 어떤 조율, 뭐 건물 관리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대행을 해주면 그분도 비용이 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월세 세팅을 하면은 그분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고 직장 생활은 그대로 하시는 거니까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라고 생각이 좀 네, 들어서 선생님도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바로 녹여서 살릴 수 있고 선생님 투자하는데도 시너지가 많이 생길 수 있고 투자의 감을 또 유지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그 고객님은 제가 5채 받아드렸거든요. 오. 영종도를 훌륭하네. 제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제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5채를 제가 받아드렸고 뭐 임대까지 다 맞춰드렸어요. 월세 다 거의 다 맞춰드렸고 한 채만 이제 그분이 원하셔서 전세로 이제 세팅을 이제 해드렸고 월세 이제 다 이제 잘 받고 계시고 너무 많이 하기에는 저도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부담이 돼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다 좀 도와드렸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도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 하시고 하셨는데 과정을 또 겪다 보니까 본인도 되게 그분은 뭐 주식도 하시고 월세 현금 흐름의 그 맛을 또 보니까 다르게 다가오셨나 봐요. 맨날 뭐 주식했다가 돈만 까먹고 이러니까 월세가 주는 또 힘을 잘 모르셨는데 5채에서 이제 받다 보니까 되게 그 힘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거 배운 것들을 단골 고객이 또 생긴 거네. 네, 그렇죠. 저도 세입자한테 뭐 민원이 오면 제가 이제 관리인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오. 작가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것들을 뭐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땡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작가님도 이제 뭐 영상 초창기에 막 그런 또 사명감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객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사실은 뭐 제가 조금만 불편하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 해드리고 있고 뭐 민원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다 제가 또 누수에 있어서는 또 누구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이제 누수 또 처리하러 가야 돼서 또 이게 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힘든 경험들이 저희한테는 다 재산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럼요. 맞아요. 네. 네.
PT도 하고 있고 경매 컨설팅까지. 네. 컨설팅을 할 때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작가님이 매일매일 영상을 이제 보는데 사실 제가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네. 작가님 영상을 제가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오.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오. 마치 작가님이 이제 부동산 다른 유튜버들의 강의를 안 듣는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지신 것처럼 저도 작가님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작가님 1권 책 제가 한 8회 정도 이제 정독했고 3회 정도 그 2권 제가 거의 완독했으니까 거의 이제 뭐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제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독립을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좀 그럴 수도 있죠.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융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영상을 약간은 좀 끊어야겠다 생각을 좀 들어서 제가 한동안은 작가님 영상을 제가 안 봤어요. 계속해서 안 봤어요. 잘했어요. 네, 계속 안 보고 사례들도 잘 안 보려고 노력을 조금 했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겠다. 배운 그 원칙은 놓지 않되 나만의 투자 색깔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안 봤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또 막힐 때가 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다시 작가님 뭐 글이라든지 영상을 이제 보고 옛날 영상도 이제 보면서 조금 다시 좀 해결을 좀 찾고 그러니까 약간 참고서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참고서가 이제 아무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도 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요. 저 선생님에 맞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선생님이 제 수업을 들었고 영상 출연을 가장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보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거는 나는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생님이 필요한 방향대로만 제 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결국에 선생님 색깔로 만드는 거는 선생님 역량이라고 네. 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 거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건 난 다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어쩌면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용기가 없었으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공개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나는 마음껏 그렇게 선생님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그 색깔을 적용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컨설팅을 네, 네, 네. 하는 부분도 네. 그렇고 저는 그쪽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음. 그리고 선생님 주거지를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한 돈을 월세를 내 주거의 비용으로 활용을 한다는 잘 적용을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작가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이 잘 활용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쵸. 선생님이 저랑 어쩌면 그런 부분은 잘 맞았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 네네네.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월세 맞출 때 이야기도 한번 구독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높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좀 공개를 하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월세를 높게 받는 법. 그거는 내 집을 내놨을 때 세입자를 높게 받는 법. 그렇죠. 저도 지금 집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도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역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심리를 역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보통 직거래도 올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도 내놓는데 저희가 항상 불편한 부분이 직거래보다는 부동산 사장님들과의 그 대화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뭐 문자를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편안하게 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어떤 이제 집을 내놔야 됐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1000에 75에 제가 내놨어요. 그 남양주 화도 그 빌라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시세가 한 1000에 50 정도 됐었어요. 거기가 이제 화도 그 가곡리 쪽에 있는 네네. 물건이어서 완전 그 시골,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거기도 외진 쪽이죠. 완전 가공원이면. 가평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0에 75를 말하니까 이 사장님이 근데 사장님 그 월세 조정하실 거죠? 이렇게 말해서 여기는 1000에 75에는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거기가 사실 또 수요가 많은 동네긴 하죠. 네, 비싸긴 한데. 네, 사장님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제가 임대업을 하는데 이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국 각지에 다 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 물건 만약 해주시면 제가 다른 물건 이 지역에 다 있어요. 사장님 다 몰아드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너의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말라. 네. 당신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진짜 자신
자신감 있게 최대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음. 중요합니다. 사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딴 데도 다 맞췄어요, 사장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 사장님이 본인도 약간 이 금액에 맞췄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속으로 약간 내적 갈등이 좀 생기셨나 봐요. 그리고 이게 이해관계 또 잘 맞을 수도 있는 게 중개소장님도 결국에 월세가 높으면 그 중개 보수도 높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충분히. 이해관계도 잘 맞을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파주집도 제가 사실 직거래로 맞추긴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 금액 1065에 제가 500에 70에 올려 2개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쪼쪽 밑에 그 매물을 봤을 때는 1050에 내놨더라고요. 비슷한 조건에. 그러면 그럼 당연히 거기서 또 배짱 부리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되게.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쫄리잖아요.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쪽은 뭐 1050이다. 여기는 1065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500에 70! 그래서 그렇죠. 말이 안 된다 해서 사장님 똑같이 해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충분히 해내실 수 있고 제가 직거래도 하고 부동산에 딴 데도 다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제가 이 물건만 하는 거 아니다, 사장님. 실제로 거짓말은 아니니까. 실제로 거짓말이죠.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 소장님은 중개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개할 물건을 많이 줄 수 있는 떡밥을 주면 분명히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충분히 해내실 수 있고 전 그렇게 다 했고 제가 이 물건만 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 소개시켜줄 분들이 되게 많다. 임대업자분들을.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작가님 물건 30개지. 또 누구 몇십 그것도 개지. 뭐 맞는 얘기니까.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의 심리. 임대인한테는 가격을 낮추고 세입자한테는 이 집은 금방 빠질 것이다. 약간 이거를 동기부여 시키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거를 역이용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인테리어업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제가 했었어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니다, 사장님. 사장님 한 번 선택하면은 3년 정도 한다, 한 업체만. 그리고 그 제가 아는 부동산 선생님 그 유튜버인데 지금 몇십만이다 구독자. 교육생들 계속 있다. 이번만 잘 해주시고 잘 해주시면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다. 그러니까 해주시라. 뭐 금액은 사실은 시세가 있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하진 않겠는데 제대로만 좀 해달라. 그러면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어떤 업자분한테 제가 똑같이 제안을 했어요, 인테리어 할 때. 근데 이분이 견적 비교를 했는데 욕심을 좀 부리신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견적 그 비교를 한 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은 탈락을 시켰죠. 금액에 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통화를 하니까 본인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금액은 갑자기 빼드릴 수 있대요. 이 금액은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해달라고 했는데 금액을 약간 다른 업체랑 차이가 꽤 난다. 그래서 사장님하고는 거래할 수 없다. 대신에 다음번에 거래할 때는 사장님한테 또 의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도 약간 머쓱했는지 인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상대방한테도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를 줬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상대방한테 적절하게. 또 네. 이 PT 하실 때도 분명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마지막 한계에서 이 근육이 발달하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동산, 주거지, 임대까지 다 적용을 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색깔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약간 응용이 좀 어떻게 잘 돼서 조화가 잘 되지 않았나. 차도 똑같습니다, 작가님. 차 구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집 구할 때 연식을 봤던 것처럼 차를 샀는데 차를 샀어요? 차도 중고로 이제 스파크를 제가 원래 타고 다녔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경차는 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차를 살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랑 원칙이랑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너무 연식이 좋지도 않고 너무 옛날 것도 아닌 그 애매한 포지션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산 차가 이제 2016년식을 제가 샀거든요. 작년에 그 10월에 샀는데 그거를 사고 이제 16년식이고 브랜드가 좀 있고 옵션이라든지 편의성 그리고 주행 거리, 디자인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가지고 똑같이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감가가 약간 애매하게 떨어졌을 때. 49%더라고요. 신차 대비해가지고. 이제 스포티지를 샀는데 10만 킬로를 탄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옵션은 이제 거의 이제 풀옵션이긴 했는데 1,300에 제가 샀거든요. 신차가 대비 49%
9%니까 거의 이제 뭐 반 가격에 그냥 산 거죠. 그리고 그건 일반 중고차 매물 시장에서. 네, 매매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좀 감가가 됐는데 상태는 괜찮은 그 물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연식이 많이 된 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10만이면 거의 이제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아, 그렇죠. 심리적인 선이 있어요. 그 약간 10만이면 이제 약간 바꿔야 되는 거 바꿔야 아니야? 되는데 저거 되게 이제 이때부터 고장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그렇죠. 들어갈 돈만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작가님 글에서도 이제 디젤 차량에 대한 글을 쓰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작년 10월이면. 왜냐면 그때 휘발유 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나도 그래서 그때 산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뭐 샀다기보다 했는데 낙찰이 된 거예요. 아, 저도. 그렇죠. 네. 작가님도 이제 낙찰 받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일반 매매 사이트에서 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차가. 너무 만족하고, 잘 배웠다. 작가님한테 잘 배웠다. 그럼 뭐 나한테 배워. 그런 것들을, 그 원칙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차도, 집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렇게 또 마음 먹기가 되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되게. 않죠.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중고차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이 저는 10만 킬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받는다면 오히려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 차를 구할 때 선택의 폭이 되게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느끼게 되실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이 차를 오래 탈 거긴 하지만 그 다음 차도 되게 싸게 살 자신이 이제 생겼어요. 되게. 맞아요. 차 얘기를 해서 이게 선생님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차를 살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냐고 생각하냐면, 이건 집하고 똑같아요. 집도 한번 내가 사면 오래 살아야지 때문에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져. 맞아요. 지역, 위치, 학군, 교통, 개발, 호재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 관점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래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찰가가 결국에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적용을 해보면 싸게 일단 산 다음에 그런 거를 나중에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자분들은 오래 살면 당연히 좋긴 한데 자연스럽게 당연히 바뀐다고 생각은 우리는 받아들인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을 나는 부동산에서 분명히 배웠으니까 차에다 적용한 게 뭐냐면, 차를 살 때 뭐 작년 하반기에 차를 우연찮게 바꾸게 됐는데 그거는 내가 필요해서 바꿨다기보다는 문을 열어둔다는 개념에서 계속 입찰을 하고 있었어요. 차에 대해서. 그리고 차종하고 색깔하고 연식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범위에 들어오면 내가 갖고 간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거를 혹시라도 내가 하자가 있는 차를 낙찰을 받게 돼서 그러면 걱정되는 거 아닌가, 괜히 비용이 더 싸게 살려다가 더 큰 비용이 드는 거 아닌가에 대한 것도 좀 거부감을 덜어냈던 게 뭐냐면, 그리고 모델이나 금액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배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사서 보통 5년 10년은 타야지라는 생각을 좀 버린 것 같아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타다가 바꾸지 뭐. 그럼 어쨌든 내가 비싼 가격에 산 건 아닐 거니까. 경매로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요 가격에 샀으면 나중에 1, 2년 타고 팔린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일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저는 그래서 조금 내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응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연관성이 다 있는 건데, 이제 차를 구할 때도 부동산 그 말씀하실 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 작가님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을 사람들이 할 때 고민을 하는 게 보여주기 위한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도 있는데, 차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그럼요, 좀 맞아요. 들었어요. 차가 더 크면 컸을 거라고 훨씬 클 생각해요. 거예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경차를 타면 아무래도 가정이 있고 이러면은 좀 그럴 다른 수 사람들이 있죠. 봤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더 차 구할 때는 실제적으로 중요했던 게, 요즘에는 차들이 너무 크니까 사실 그 주차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크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었지만, 지금 차를 고른 이유가 공간적인 측면을 제가 고려를 또 계속 했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주차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이 한국 땅에서 이제 좀 서울 땅에서 또 경기도에서 할 수 있게 좋은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겠다. 그것도 하나의 좀 선택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 주차 부분 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맞는 차를 선택하셨구나. 네. 그게 꼭 10년을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럼 다음 주제는 뭔가요? 준비한 거에 반의 반도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이거는 그래요. 진짜 이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철학적인 부분 난 되게 좋아해요. 네, 그 투자 방향에 대해서 또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작가님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 이제 투자 경험이 있고 채수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막 투자를 해서 4채 5채 연속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고민이 항상 많죠. 진짜 많아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세로도 맞추고 했었는데 그 전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플러스 P로 땡겨서 네. 투자금으로 네. 활용하는 방향. 제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7채를 받았고 한 내년 되면은 뭐 8채, 9채 정도 뭐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전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그 고민을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약간 그 고민을 조금 하니까 네. 제가 이제 3년 정도 딱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해지니까 확실히 그런 그렇죠.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누구는 막 지금 1년 만에 뭐 10채 받아가지고 400, 맞아요. 500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이 생각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당연하죠. 초조해지지. 초조해지고 그게 네. 되게 불안해지고 생각이 드는데 3년 됐으니까 한 바퀴씩 돌았을 거 아니에요. 재계약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나가신 분들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보증금이 내가 돌려줄 시기에 세입자가 맞춰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꼭 보증금을 돌려줄 때 다음 세입자가 되게 안정적으로 바통 터치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좀 계속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플러스 P를 맞춰서 좋은 금액을 딱 받았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 사람이 살 수도 있는데 안 살 수도 당연하죠. 분명히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때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번처럼 사실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 공실이 있을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공시가도 지금 떨어져서 전세 대출도 이제 분명히 떨어질 거고 그 갭이 생기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갭이 생기는 돈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없는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죠. 근데 보면 내가 이제 그 세입자랑 어떤 그 엄청나게 불편한 그 시간을 보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거의 지옥이에요. 네. 아, 이게 물론 투자도 중요한데 내가 마음 편하게 맞아요. 지속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은 아, 내가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그 투자금 확보에 너무 혈안이 되면 안 되겠고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투자를 당연하죠. 할 때는 내가 경제적 그럼요. 자유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작가님이 왜 그 기다리는 거를 많이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와서 조금 이제 그 느끼게 됐어요. 그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 내가 초반에는 돈도 있고 하니까 뭐 4채, 5채, 뭐 7채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채수가 줄어드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1년에 한 채가 돼도 좋으니까 좀 제대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하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이가 이제 38이니까 1년에 한 채만 받았으면 내가 48이면 10채를 만약에 받았으면 한 채당 30만 원만 받더라도 사실 그때 되면은 뭐 4, 500 정도는 현금 흐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뭐 늦은 게 아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투자금 확보에 너무 혈안이 되는 거를 좀 내려놓게 좀 맞아요.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속도에서 욕심이 생겨서 그건 욕심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투자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꾸 세입자 돈 갖고 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다 세입자 돈으로 뭔가를 운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태로운 행동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봐야지 느끼는 거라고 그렇죠. 또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단기간에 1년에 뭐 10채, 20채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냐면 우리 삶이 1년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 맞아요. 5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될 텐데 거기서 1년에 10개 하든 20개를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차라리 5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플러스 P를 땡기는 게 맞을까? 그건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장단점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맞아. 또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아,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음. 이거는 내가 이 처음에 고민했던 내용을 책에서 찾아보자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보고 많이 응용을 했잖아요. 그쪽에다 물어보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회사에다가 한번 물어보자. 전세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리치데디 컴퍼니. 리치데드 컴퍼니의 본사는 아닌데 그 캐시플로우 게임을 말하잖아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이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홍보도 하는데 그쪽 회사에다가 제가 연락을 했어요. 대단하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누구는 전세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막 그렇지. 안 된다니까. 이걸 일단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캐시플로우 하는 그 한국 지부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는. 근데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거를 제가 장문으로 제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쪽에 답변이 왔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책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부자가 되려면 자산을 취득해라. 부채를 사지 말고 맞아요.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고, 부채를 사려면 자산을 먼저 확보된 다음에 그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사는 게 순서상 맞다. 근데 책에서 나오지 않았냐. 부자의 현금 흐름 패턴, 중산층의 흐름 패턴, 가난한 사람의 패턴 나와 있다. 그거는 이제 뭐 이해했느냐 해서 이해했다. 전세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갖고 계신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는 그건 자산이 맞다. 전세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더라고요. 전세는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맞아요. 본인이 이제 해석하는 건데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냐 아니냐를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산이냐 부채냐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는 그쪽에서는 명확하게 메시지가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산은 아니다. 맞지? 네. 왜냐면 자산은 로버트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게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전세는 주머니에 넣어주진 않으니까 그거는 자산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종교이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겠구나. 제 나름대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히 그거예요. 저는 되게 명확했어요. 그리고 되게 단순했고요. 그 기준을 꾸준히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 주고 찾아오는 이유가 사실 정확히 그 하나예요. 나는 이 시장에서 왜 되게 특이한 사람이냐면 나는 자산이냐 부채냐 그게 뭐 정답이고 아니고 리치데디 컴퍼니에서 말해줬다고 그게 맞다 네네. 틀리다 의미가 아니고 네. 내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 그거예요. 나는 내 소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는 것만 샀어요. 그래서 나도 중간에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았죠. 이거 하면 막 플러스비 5천이라? 그럼 내 투자금이 그럼 빨리 늘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유혹에서 고민은 당연히 했지만 내 원칙은 정확히 지켰다. 최근까지도 정확히 그 부분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차를 바꾸고 했던 부채 사치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도 모닝을 타면 돼. 뭐 모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를 타도 되는 건데 내 나름의 사치품을 살 수 있었던 거는 그 현금 흐름의 원칙, 자산을 꾸준히 구매했다는 그 원칙 덕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순서가 이제 그렇지. 어떤 게 이제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맞아.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맞아요.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럼요. 저희는 이제 자산을 먼저 취득을 하라는 그렇지. 그런 말씀을 이제 맞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나도 어쩌면 자산을 또 먼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사무실도 나는 부채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진짜 이거 부채야.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사치품 부채를 살 수 있었던 거는 정확히 낡은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 현금으로 자산을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약간 결론을 좀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유혹이 오거든요, 분명히. 그때 이번보다는 덜 에너지를 쓰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세계발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또 많으니까 개인적인 스토리도 있으니까 이거 하고 오늘은 딱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평 반지하인가? 십정동 그 어. 부평 반지하인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제가 그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십정동에 그 반지하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 그 예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지역이 포스코 더샵 아파트가 거기가 다 들어서가지고 저희 구역도 지정이 돼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되게 인천 부평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지금 이거를 진행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단톡에 있는 임대인들이 촉구를 하고 네, 있는 거네. 네, 시에서 움직이고 민원 때문에 이제 뭔가를 빨리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막 주더라고요. 막 네. 빨리 동의서를 뭐 제출해라, 국민신문고에 빨리 재개발 해달라고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회에서도 막 말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작가님도 이제 다 바뀐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시간 싸움인데 이게 마음이 편해야 이게 뭐 혜택도 누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들 월세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갭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뭔가 전세 지금 시기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전세가는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 마음이 불안한가 봐요. 이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되게 그 단톡방에서. 근데 저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 집을. 많이는 안 했지만 제가 3만 원 올렸습니다. 3만 원. 네, 3만 원 올리니까. 5%. 네. 어. 3만 원 올리니까 금방 맞춰지더라고요. 왜냐면 시세보다는 싸니까 그 집이. 네. 욕심을 안 부린 거네. 네, 그러니까 3만 원이니까 뭐 나야 뭐 올리면 뭐 좋고 그냥 어차피 이거 싸게 샀으니까 49%에 5만 원 올려서 쌌으니까 뭐 전혀 뭐 불안할 게 없지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재개발은 20년, 30년 걸려야 이제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되게 보통은.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더 빨리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95년도에 서울에서 살다가 10살 때 제가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95년도에. 근데 네. 그때 제가 반지하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마포구 성산동이었는데 95년도에 이사를 갔는데 96년도에 한일 2002 월드컵을 한다고 발표가 난 거예요. 아. 바로 거기가 그 아 상암동 맞네. 그 상암동 경기장 발이- 있는 데네. 상암동 발이 바로 옆이 이제 성산동인데 그 성산동에는 되게 그 유명한 아파트가 그 시영 아파트라는 되게 큰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지금의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처럼 거기 한 30년 좀 넘었습니다. 3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아버지가 이제 융자를 받아서 구입을 하신 거죠. 그 빌라를. 근데 지금 그 집이 여기 오기 전에 딱 봤습니다. 10억이에요. 빌라가? 그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봤는데 그럼 새 아파트. 새 아파트로 바뀐 거예요. 어. 거기가. 아파트 받았는데 역을 봤는데 트리플 역세권이더라고요. 이제 마포구청역, 근데 DMC, 뭐 월드컵 경기장역인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그 집이 정확하게 제가 더듬어 보니까 작가님이 그 30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30년이 됐어요, 딱 보니까. 어허. 우리가 이 낡은 빌라를 하는데 진짜 이 30년이 90년대 중반이니까 벌써 이제 30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었으면 10억이 된 거고 그때 몰랐어요 사실은. 95년도에는 이게 그 다음 해 월드컵이 개최될지를 누가 확신을 갖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마침 96년이 되니까 월드컵이 개최가 된다는 게 발표가 돼버렸고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서 시세가 올라가고 주변 환경이 진짜 상암동도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는데 다 바뀌어서 너무 살기 좋은 동네가 돼버렸고 맞아요. 사람들이 매년 꽃을 보러 놀러 오는 그 명소가 돼버렸듯이. 물난리 많이 나고 쓰레기장이고 이랬던 동네였다고 옛날에는. 그렇죠. 뭐 근데 저도 지금은 너무 쾌적한 동네. 너무 좋은 동네. 저는 살기 좋은 항상 동네. 그 집 친구 집이 상암동이었는데 집에 성산동에 걸어갈 때는 죽은 막 고양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가 막 차에 치여가지고 그만큼 되게 트럭이 되게 많이 다니고 되게 위험한 도로였는데 너무 좋게끔 바뀌었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팔고 빨리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기다릴 수 있었으면 바뀔 수가 있었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저도 맞아요.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약간 힘이 되지 않았나. 사실 지금 누수 보러 가는 동네가 그 도림동 거기거든요. 그 집 당장이라도 사실 팔고 싶어요. 되게 맨날 밑에 층에서 연락 오지 누구한테 연락 오지. 팔고 싶은 집인데도 제가 팔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팔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때문에 저도 사실 못 팔겠는 거예요. 네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걸 알거든요. 근데 지금의 당장의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황금을 내가 놔버려야 되는 단편적인 시야에 갇혀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큰 득을 바라지 않고 월세만 생각하고 꾸준히 갖고 가면 나중에 그거는 돌아온다라는 생각으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생분들이 그래도 작가님한테 다 배우고 이렇게 다 했는데 웬만하면 안 팔고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제가 또 경험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분명히 이제 그게 나중에 큰 기회로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어떤 기회가 됐던지 간에 맞아요. 근데 지금도 십정동도 가보면은 되게 열악해요. 주차 안에다가 저희 최근에 그 계약 때문에 갔다 왔는데도 되게 힘들고 막 그런데도 세입자한테도 막 연락 오죠. 반지하니까 변기가 안 내려가서 정화조를 퍼야 되네 말아야 되네 냄새 막 역류하고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네. 임대인으로서. 근데 맞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수리하고 나면 또 별거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별거 아니고 사실 수리하고 나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오래된 빌라여도 93년식 막 이런데도 이제 갖고 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얘기들이 다 어디서 선생님이 듣고 나서 공부해서 했다기보다는 주업과 부동산 투자 경험 안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에너지를 저는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이제 교육생분들 사례 보면서 저도 이제 만나 뵌 분들도 있지만 만나 뵙지 못한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든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든 저도 영감 받는 게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도움 받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도 배운 것들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오늘 얘기한 거에서 모두가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뭐 우리의 욕심이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분명히 저는 용기와 희망과 그 영감 받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7채도 만들고 가정도 이루고 다 한 거니까 혹시라도 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좌절하지 마시고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 되지. 네,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